라이딩할 때 블루투스로 듣기 좋은 한당의 바이크 공부 팟캐스트 시작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바튜메에 올라온 질문인데요. 산길 와인딩 코스에서 바이크랑 자동차 과연 누가 더 빠를까 하는 거였어요. 특히 소나타 같은 일반 세단이나 아니면 G70 같은 고성능 세단하고 미들급, 그러니까 한 600cc급 이상 되는 바이크가 코너 돌 때요. 그 속도 차이가 어떨지 여러분의 궁금증을 저희가 오늘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네, 그 질문 핵심이 그거였죠. 옆돈제나 피발령처럼 이렇게 구불구불한 산길, 우리가 흔히 와인딩 코스라고 부르잖아요. 거기서 이제 일반 사계절 타이어 낀 소나타, 그리고 스포츠 타이어, 그러니까 접지력 좋은 거 끼운 미들급 이상 바이크, 딱 그 코너 도는 속도만 비교하면 누가 더 빠를까? 그리고 만약에 차를 제네시스 G70 3.3 터보로 바꾸면 어떨까? 이런 내용이었죠. 와, 이거 커뮤니티 반응 진짜 뜨거웠다고 들었어요. 라이더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확 갈렸다고요. 맞습니다. 네,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었는데요. 첫 번째는 차가 더 빠르다 이거예요. 아무래도 바퀴 4개니까 안정감 있고 또 타이어가 땅에 닿는 면적, 접지 면적이 넓다는 거죠. 운전자 입장에서도 심리적으로 좀 더 안정되고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소나타나 아반떼는 물론이고 엑센트나 스파크 같은 경차한테도 코너에서 따였다 이런 경험담도 있었어요. 정말요? 경차한테도요?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차는 좀 미끄러져도 어떻게든 자세를 잡으려고 할 수 있는데 바이크는 슬립하면 그냥 바로 넘어지잖아요. 전도 위험이 크다. 이 점을 많이들 지적하시더라고요. 어떤 숙련된 라이더분은 1000cc급 바이크, 우리가 리터급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R1 같은 걸로 와인딩해서 고성능 차인 M4보다 자기가 더 빨랐다. 이런 경험도 공유해 주셨고요. 또 아예 서킷 기록, 경주장 기록을 비교하면서 바이크가 우위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어요. 예를 들면 벨러스터 M보다 야마하 R3가 더 빠르다. 이런 식으로요. 특히 코너가 짧고 급격하게 팍팍 꺾이는 곳에서는 가볍고 민첩한 바이크가 유리하다. 이런 분석도 있었고요. 아마 듣고 계신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나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아요. 네. 결국 이게 이론 스펙만으로는 딱 잘라 말하기 어렵고 실제 도로에서는 그 타는 사람, 운전하는 사람 실력, 그리고 얼마나 과감할 수 있냐, 그 깡이라고 하죠. 또 도로 상황,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런 공감대가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먼저 현대 소나타랑 리터급 슈퍼바이크 대표 주자죠. BMW S1000RR. 이걸 가상으로 붙여보면 어떨까? 단순히 재원 스펙만 보면요. 제로백이라고 하죠.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는 시간. 소나타는 한 7초 이상 걸리는데 S1000RR은 3초대예요. 이건 바이크가 압도적이죠. 와, 3초대요? 근데 실제 산길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길도 좁고 노면 상태도 안 좋을 수 있고 갑자기 고라니가 튀어나올 수도 있고.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런 예측 불가능한 실제 도로 환경에서는 S1000RR 같은 초고성능 바이크는 그 성능을 100% 다 쓰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요. 매우 어렵죠. 작은 실수 하나가 혹은 돌발 상황 하나가 바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 부담감. 여러분도 아마 실제 도로 타시면 느끼실 텐데요. 그게 엄청 크거든요. 반면에 소나타는 4바퀴의 안정성 덕분에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날씨가 아주 안 좋거나 아니면 라이더가 아직 초보거나 이런 특정 조건이라면 소나타가 코너에서 더 빠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상황에 따라서는 소나타가 이길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차 성능을 확 높여서요. 제네시스 G70 3.3 터보 이거랑 S1000RR이랑 비교하면 어떨까요? G70이면 370마력의 사륜구동 옵션까지 있잖아요. 이건 진짜 좀 흥미진진하겠는데요? 네, 이건 정말 박빙의 승부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직선주로 가속력은 여전히 바이크가 빠르겠지만요. 급제동할 때 안정성이나 코너 돌아나가는 그 안정감 자체는 G70이 더 우수할 수 있어요. 특히 사륜구동 모델이라면 더 그렇겠죠. 네네. 그래서 이것도 상황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날씨 맑고 노면 깨끗하고 좀 완만한 고속코너 위주다. 이러면 바이크가 유리할 수 있겠죠. 근데 길이 좁고 노면이 좀 미끄럽고 막 헤어핀 같은 급적한 코너가 계속 나온다. 그러면 G70이 더 빠를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서킷 같은 통제된 환경에서는 바이크가 압도적이겠지만 변수 많은 일반 공도, 특히 산길에서는 운전자나 라이더의 실력, 그 사람의 선택,
그리고 도로 상황에 따라서 G70이 더 빠른 그림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이론적인 비교는 잘 들었습니다. 혹시 근데 실제로 이런 비슷한 대결을 해본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아, 좋은 질문이에요. 이게 워낙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라서요. 한 가지 예로 혼다 시빅 타입 R이라는 차가 있어요. 고성능 해치백인데 앞바퀴 굴림에 306마력 정도 됩니다. 이거랑 혼다의 리터급 바이크 CBR 1000RR SP 모델, 이건 한 178마력 정도 되거든요. 이걸 트랙에서 붙여본 적이 있어요. 마력은 시빅이 더 높은데? 네, 마력 수치 자체는 시빅이 높은데 무게 대비 마력 비율이라고 하죠. 1마력이 감당하는 무게, 이게 바이크가 훨씬 가벼워서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성능 잠재력은 바이크가 더 높다고 봐야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실제 레이스에서는 시빅 타입 R이 10초 먼저 출발하는 핸디캡을 줬어요. 차가 먼저 출발한 거죠. 그런데도 결국에는 바이크인 CBR 1000RRSP가 시빅을 추월하면서 이겼습니다. 와, 10초 핸디캡을 주고도 이겼군요. 네, 분석을 보니까 코너 들어갈 때나 코너 중간 돌아나가는 움직임 자체는 네 바퀴인 채가 더 안정적이었대요. 그런데 코너 탈출하면서 가속할 때, 그때 바이크의 그 월등한 가속력이 그냥 폭발하면서 코너에서의 약간의 손해를 다 만회하고 추월해버린 거죠. 이 결과가 아마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겁니다. 이야, 정말 흥미로운 결과네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단순히 코너 딱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실력이 비슷하다면 누가 더 빠르다고 봐야 할까요? 결국 가장 중요한 핵심 변수는 기계 자체의 성능보다는요, 운전자 또는 라이더의 숙련도, 그리고 심리적인 한계점, 즉 얼마나 과감하게 몰아붙일 수 있느냐, 아까 말한 꽝이죠. 그 부분입니다. 여기에 뭐 도로 노면 상태라던가 타이어 종류, 사계절이냐 스포츠냐, 이런 외부 요인도 당연히 크게 작용하고요. 네.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한번 정리해보면 사계절 타이어 낀 일반 승용차보다는 스포츠 타이어 끼고 숙련된 라이더가 타는 리터급 바이크가 더 빠르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대체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공도에서는 이론적인 최고 속도나 스펙상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누가 더 자신의 한계, 그리고 기계의 한계에 가깝게 그러면서도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느냐, 이게 실제 속도를 결정하는 거죠. 결국 여러분의 실력과 담력이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숙련된 라이더라면 평균적인 자동차 운전자보다는 산길 와인딩에서 더 빠르게 달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아, 오늘 정말 바이크와 자동차의 와인딩 대결에 대해서 궁금증이 확 풀린 것 같습니다. 정말 깊이 있게 알아봤네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뭐 공도에서 누가 더 빠르냐 이렇게 속도를 겨루는 것보다는요, 그냥 함께 달리는 즐거움, 그리고 또 아름다운 경치 보면서 안전하게 라이딩하는 거, 그 자체에 더 큰 의미를 두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한당의 바이크 공부 팟캐스트는 여기까지입니다. 한당 채널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